그래서 병력법 공부하는 방법은 대관소찰 맞죠?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해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맞고 보면 이거는 병력법 거의 실패합니다. 우리 카페 공개했다시피 있죠. 이 전산요원 파트는 사실 우리 강의 안 들으면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혼자서 공부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력법은 역경이 많은 거는 현역을 기준병으로 해서 공부하면 된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충력은 사회전산보존법수는 사회복무원을 기준병한다. 그래서 예전산보존법수는 편입이라는 용어가 있다. 맞죠? 사회복무원은 편입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병력판정검사에서 판정검사에서 너는 예체원으로 편입이 된다. 이렇게는 분류 안 됩니다. 병력판정검사 현역입병 대상자, 사회복무소집 대상 보충 이렇게 분류되죠. 뭐 걸로요. 이래 됐는데 사회복무 소집 대상 보충액이 사회복무원입니다. 자, 그 친구가 뭐 특기 자격이 있으면 예전산 보증서에 편입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편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회복무는 소집 해제 이런 용어로 쓰죠. 현역은 전역, 역경이 바뀌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전산 보존 법수도 보충력의 대체복무입니다. 대체복무. 그래서 예전에 대체복무위원회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있었어요. 사용을 했어. 그게 현역 대체복무는 뭡니까? 전환복무 상근예비요. 그리고 보충력 대체복무는 예전산 보존법수. 그런데 한 3년 됐죠? 여와 정인이 들어가면서 대체역. 그 다음에 이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복무원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체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여와 정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상 없어요. 역정하면 대체요.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나면 전부 다 제외. 뭐 포함이 아니고 제외되어 있어요. 뭐 그 정도만 이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산요원 이 내용에 이제 대관소찰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법의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법의 내용이 중요하고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은 이해 안 됩니다. 맞죠? 영은 법에서 위사시필사. 그리고 규칙은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첨부서류 같은 거는 시험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전산 파트가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분량은 병력법 전체 8분의 1인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산용어는 안 가르치는 학원도 있었어요. 찍어라. 투자대 효과 측면에서 그래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전산 파트가 2문제, 3문제 나옵니다. 분량만큼. 근데 원래 후반기는 한 문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모든 거 복귀 완료했습니다. 교정까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번 문제 봉고사 필기 시험에 대해서 분석 들어갈 겁니다. 어느 파트 어떻게 나오고 어떤 유형을 나왔다. 그것은 다음 주 중에 카페에 공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산요원은 이제 법의 표현이 중요하죠. 그래서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최근에 법이 또 많이 개정이 많이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법막 간단히 보고 곧바로 강의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법제 36조 병력 지정업체 선정 등 이거나 출제 빈도 굉장히 높아요. 왜 그래요? 법제 36조 병력 지정업체 선정 등 이 내용은 전산요원의 핵심 내용을 모아놓은 겁니다. 핵심 내용 모아놨죠? 자, 1항은 연기방농사 지정업체 정하는 거, 2항은 지정업체 선정된 걸 본다. 그리고 3항은 선정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내용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앞에 전부 다 대령 붙어 있죠. 대령 붙었다는 것은 0에서 고쳐야 된다. 그죠? 자, 이런 법 36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077조에 이게 필요인은 배정 통보. 필요인은. 우리가 배정인은 추천인은 나오죠. 자, 필요인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 37조.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타이틀을 한 번씩 쭉 보는 게 중요해요. 37조는 전문용어는 편입 대상이죠. 자, 여기 시험 출제 빈도 있어요. 몇 명입니까? 3명. 석사 이상. 그리고 자연계 박사, 수료자, 어치한 장계 박사, 수료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8조가 산업기능용 편입 대상. 자, 산업기능용 편입 대상이 더 복잡해요. 몇 명입니까? 1항. 원할 경우 36개 따른 산업기능에 편입할 수 있다. 1, 2, 3, 4, 5. 예. 그죠? 예. 그래서 1호가 기간산업체. 강의합니다. 예. 기간산업체면 공예 관건수에. 2호가 방산업체. 그리고 산업기능용원의 복말방위산업연구기관. 3호가 기능특기자. 4호가 후계 농업경영인 5호 농사. 농업운전 및 기계수리원. 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예. 자, 시험 출제 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전산요원 파트는 출제 나면 거의 구성 문제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자, 이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법 39조 복무. 예. 자, 전산연 복무죠. 예, 전문용어는 3년, 산업기능 2.10.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복무. 여기죠. 예, 복무 파트는 상당히 출제빈도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다음 주에 됩니다. 예, 다음 주에 강의하는 법제 40조 전산연 신상변동 통보. 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 자, 신상변동 통보는 우리가 복무기관장이 변경관리기관장에게 14일 이내 한다. 맞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무기관장의 지정업체장하고 특광도. 예, 후계 농업 경영인 들어갔죠? 예, 후계 농업 경영인, 이거는 뭡니까? 지정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저 연기방 농사. 자, 이 후계 농업 경영인이 추가된 게 한 5, 6년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붙어 나온다. 우리가 병력 지정업체장 나오면 항상 플러스 특광도 나온다. 왜? 후계 농업 경영인. 몇 호입니까? 예, 경영인은 산업기능위원회 1항 4호 추천권자가 특광도. 자, 농사는 추천권자가 특자 시군구청장. 자, 이렇게만 하라도, 그죠? 예. 우리가 병력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주입니다, 주가. 자, 주가 병량이냐, 지병량이냐. 예, 그런 거요. 예. 자, 이거죠. 신상변동통. 여기 신상변동통법 법 나왔어요. 그리고 영예 또 나왔어요. 영예 또 부처된 게 나왔죠. 091조의 신상변동통 또 나와서 똑같아요. 예. 그 신상변동 통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신상변동 통보했을 때 액션을 누가 취하느냐? 누굽니까? 예, 지병장이죠? 예, 지병장. 예, 지병이 한다. 그러니까 법제 41조가 여기서 곧바로 편입 취소 나왔어요. 예, 문제가 있을 때 편입 취소하는 게 몇 가지 나왔어요? 여기 한 8가지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장 복무시킨다. 그 기간만큼. 예. 예, 그 기간만큼 연장 옮겨 복무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옮겨 복무해야 한다는 게 이게 몇 가지면 이게 쉬워요. 예. 집회농사 취소, 육수정 박사 취이다. 이거는 당연히 옮겨 복무해야 된다. 자, 예전에 집회농사 취소, 육수정 박사 취도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법이 약간 개정되면서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내용은 예전법과 똑같아. 예. 그리고 그 외에는 관제의 승인을 받아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전문연구원이 1년 6개월 지났다. 산업기능연이 6개월. 예, 그리고 2분까지 가능하다. 뭐 방산업체 폐쇄 이전 축소 이런 겁니다. 예. 자, 이런 내용 나올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무 복무 기간 만료. 이거는 뭐 모든 역경 다 나왔죠. 예. 그리고 법제 42조 가면 이제 이게 제 5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5장 마지막 파트 법 42조는 사회 복무에 되는 복무기간 조정. 자, 여기는 전산 파트가 아니고 보충력에 관계되는 내용이다. 예. 예, 법 42조. 예, 그래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 실태조사, 이거는